안녕하세요. 화상관의 홍익표였습니다. 오늘은 도산법 강의 11번째 개인회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회생 11, 12도 이제 끝나죠.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 금액, 이건 제가 수정했습니다. 최근에 개정됐죠.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요. 개시 결정을 하고 개인회생 채권 확정을 하고 개인회생 재단을 구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인권이 있죠. 그 다음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 결정을 하고 변제를 완료 못하면 폐지 결정 혹은 특별면책, 어제 특별면책은 했었죠. 따로.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 시작됩니다.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할 수 없고요.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 채무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개인회생 채권을 확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을 구성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회생 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하면 면책 결정을 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일정한 경우 특별면책을 합니다. 특별면책은 책파변이라고 했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했을 때 파산 절차보다 변제금이 최소한 적지 않을 것 변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주로 실직, 사업상의 어떤 실패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최근에 급증한다라고 어제 제가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와 달리 채권 신고 조사 절차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락된 거는 고의든 과실이든 묻지 않고 무조건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비면책입니다. 채권적 목록에 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 확정 재판 등을 거쳐 채권을 확정합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를 채택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 개인회생 재단 채권. 개인회생 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임금 등과 같이 정책적인 이유로 개인회생 재단 채권을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만 변제받지만 개인회생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인지 개인회생 재단 채권인지는 권리 행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등과 같은 집단적 채권 확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단,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은 물론 장래에 취득할 수입, 소득도 변제 재원이 되는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제 재원이 되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개인회생 재단이라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처럼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이 인정되고 이들은 개인회생 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파산관증인이 있고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있는 것과 달리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재단이 성립,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결정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2.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 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른 절차의 중지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는 1.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 2.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4. 체납처분이나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별채권이 일정 기간 동안 중지 또는 금지되고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채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개인회생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일정 기간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 재단, 그 다음에 개인회생 담보권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절차의 중지, 금지, 경매 같은 거, 담보권이 중지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